보통 이쯤 되면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던데 오늘은 아닐까요? 지금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욱더 확대돼 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서요.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상황을 좀 읽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상황 보시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잘 가던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쇼크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약세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거의 버린 카드 같았던 IT 섹터, 부품, 장비 섹터주들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돌아온다라면은 DB 하이텍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IT 쪽 강합니다.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하고 지금 사마콘덴서 특히 오늘 MLCC 섹터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기판 섹터주들과 함께 다른 반도체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과학주들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롯데케미칼은 약보합권입니다만 금호석이 대한유와 부합 이상권에서 계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조종받으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었던 지금 조선 섹터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도 조선주 강한 모습이네요.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등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소비주들 쪽으로도 약간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LG생활건강 강했는데요. 오늘도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주들도 중대형주 중심으로 강세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SK바이오팜이랑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좀 장기 소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소비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입니다. 장 초반부터 중소형 데모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좀 기계 섹터주들 좀 강세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셀 쪽 좀 약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소재주들은 조금 등락 속에서 좀 눈치 보는 모습인데요. 동박 중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솔루스 첨단이랑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쪽들은 조금 약세. 리튬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가장 약한 섹터 음식료 섹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때문에 제일제당 좀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좀 농심이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롯데질성, 삼양식품도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상도 좀 약한 흐름 나타나면서 섹터들이 좀 빠른 순환매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IT 섹터 내 MLCC 그리고 몇몇 부품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 쪽 오랜만에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강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락폭이 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쇼크버가 좀 가능한 섹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급등하면서 지금 9%대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품주들 말씀드렸습니다. LG이노텍이라든지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BH 이런 쪽들도 부품주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좀 장비 부품 쪽 이런 쪽으로 간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DB 하이텍 좀 흐름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LG전자도 다시 또 상승하면서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좀 부각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대형 섹터 그러니까 지수를 랑 관련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못 오른 종목들의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오늘은 좀 2차 전지 쪽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오래 빠지고 장기 소외가 됐었던 섹터주들 쪽으로 시장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지금 부품 섹터 쪽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BH라든지 자화전자 같은 이게 애플향이 강한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오늘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부품 섹터, IT 섹터 내 부품 섹터주들도 한번 가격 메리트를 보는 트레이딩 순환매 전략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5G 관련된 종목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까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G는 아직도 포트데이에서 한켠에 좀 묻어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의 의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네, 뭐 맞습니다. 계좌에 5G가 있다라면은 거의 손실률이 50%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의 말씀하신 대로 계좌 한 켠에 그냥 짱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최근에 올라온다고 사고 싶은 의지도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5G 섹터 예전에 시세낸 뒤로 지금 2년 이상 하락을 계속 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HFR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솔리드도 좀 강한 흐름. 최근에 솔리드도 바닥에서 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G라고 해서 마냥 안 간 건 아니고요. 솔리드라든지 HFR 같이 좀 시장에 기대치가 있는 섹터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진 시스템도 좀씩 바닥을 잡는 모습이고요. 오늘 KMW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RFHIC도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의 의미는 뭐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해외 뭐 약간 계약 관련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효한 게 맞긴 합니다만은 아까 IT 섹터, 부품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뭐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이쪽도 지금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주 순환매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장에 뭐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주가는 이미 정말 저 바닥에 있다라는 점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화학주도 그렇고요. 뭐 자동차, 뭐 철강, 기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전부 경기 민감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소비주죠. 소비주는 또 역시 미국의 인플레 지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다라면은 화장품 섹터도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섹터의 순환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던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개선됐을 때 뭔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섹터 쪽들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쇼크버링 같이 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소비가 확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워낙 기대가 없었던 섹터의 주가가 워낙 바닥이라는 점,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반등이 또 길어지면 추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요 부품 쪽들 소비 섹터 안에서도 좀 선별하는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인데 중대형 제약바이오 강세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현재 의약품 업종지수도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회 모멘텀에도 어떤 뭐 재료에도 사실 하루 올랐다가 이후에 또 시세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바이오도 지금 성장주, 기술주 조정 속에서 계속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은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락했던 바이오 섹터주들 쪽으로 일단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형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소외된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지수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것들도 강세입니다만은 아까 서두 좀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에 있는 중대형 섹터 쪽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 또 정말 초장기 소외를 받았던 뭐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들의 급등세도 최근에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도 장기 소외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향후에 실적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이지만 실적 기대치가 있는 쪽에서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셀트리온으로 좀 빠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산발을 비롯해서 중대형 쪽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꿈틀거리는 흐름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향후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역시 이쪽도 낙폭과대 장기 소외주였었지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때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기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용 뷰티 섹터 같은 경우는 꽤 올랐거든요. 뭐 그런 쪽들도 한 20% 이상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무게감이 있으면서 좀 덜 올랐던 지수 관련 중대형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실적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선별 접근하신다라면 역시 이쪽도 장기 소외주라는 측면에서 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주, 그다음에 금리의 피해를 받았던 섹터, 뭐 리오프닝 섹터, 뭐 기타 등등해서 최근에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빠지고 소외가 많이 됐던 섹터 쪽들 계속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정리해 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